저는 올해 36이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째입니다. 그날 그 모임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정말로요. 지금도 가끔 잠들기 전에 그날 밤이 떠오르면 심장이 이상하게 뛰거든요. 그때 느꼈던 그 공기, 그 떨림,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밤을 지우고 싶은데 동시에 지우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은 뭘까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성실하고 가족 챙기고 월급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이에 말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하면 응하고, 밤에 들어와서 저녁 먹었어? 하면 응하고. 그게 전부예요. 주말에도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저는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고 돌아서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엔 이러지 않았어요. 신혼 때는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하고, 주말마다 어디든 함께 갔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뽀뽀하고, 퇴근하면 오늘 뭐 했는지 한참 얘기했었죠. 근데 아이가 생기고, 둘째가 생기고, 어느새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아졌어요. 아니, 룸메이트보다도 더 남 같았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언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는지도요. 여보 아니면 애 엄마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저기. 저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밤에도 그래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지만 등을 돌리고 자요. 손 한 번 닿지 않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꼭 껴안고 잤었는데 지금은 침대 양쪽 끝에서 각자 자요. 한 침대를 쓰는데도 너무 멀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청소하고 밥하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 엄마, 며느리. 저는 그냥 역할들의 집합이었어요. 20대 때 입었던 원피스가 옷장에 걸려 있는데 이제 그걸 입을 일도 없고 입는다 해도 어울릴 것 같지 않았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어디 갔을까요? 그냥 사라진 걸까요? 친구들도 다들 비슷하게 살아요. 만나면 남편 얘기, 아이 얘기, 시댁 얘기.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20대 때는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들 깨우고, 아침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남편은 그새 씻고 나와서 밥 먹고 나가요. 다녀올게 한마디 남기고요. 저는 잘 다녀와 하고 대답해요. 매일 똑같은 대화예요. 10년째 똑같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텅 빈 집에 혼자 남아요. 그때가 제일 외로워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외로워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에요. 혼자 대충 먹어요. 라면이나 밥에 김치 정도요. 제대로 차려 먹지 않아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요. 오후엔 장 보러 가거나 집 정리하거나 가끔 친구 만날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어요. 다들 바쁘니까요.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남편은 보통 8시쯤 들어와요. 늦을 때는 10시도 넘어요.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TV 보거나 핸드폰 보다가 자요. 저랑 대화는 거의 안 해요. 오늘 어땠어? 물어봐도 그냥 하고 끝이에요. 저도 물어보지 않게 됐어요. 어차피 대답 안 할 거니까요. 그냥 각자의 시간을 보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로따로요. 밤이 되면 더 외로워져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요. 아니,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외로운 건지도 몰라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행복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고 저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냥 무덤덤해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런 생활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요. 그때 대학 때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모임한다고, 옛날 사람들 많이 온다고.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 얼굴이나 보자, 그 정도였죠.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래, 다녀와 하더라고요. 관심 없다는 투로요. 그게 저는 좀 서운했어요. 몇 시에 들어올 거야? 그 같은 질문 하나 없이 그냥 그래 하고 돌아서는 게요. 친구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오랜만에 모이는 거니까 꼭 와.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라는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재미있는 일이 언제 마지막이었을까? 제 인생에 재미가 있긴 했나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 모임이 자꾸 생각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안 갔을 거예요. 귀찮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기대가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요? 모임 날이 다가오는데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제가 나간다는 것조차 기억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날 밤에도 늦게 들어와서 씻고 바로 자버렸어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다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허락처럼 느껴졌어요. 이상하죠? 남편의 무관심이 제가 뭔가를 해도 된다는 신호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뒤척였어요. 뭐가 그렇게 기대됐을까요?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건데. 근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모임 당일 아침,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편한 바지에 니트를 입을까 아니면 손이 저절로 옷장 안쪽으로 갔어요. 거기 걸려있던 검은색 원피스. 몇 년 만에 꺼내보는 거였어요. 입어봤더니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 제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원피스는 결혼 전에 자주 입던 거였어요.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도 입었었고요. 남편이 좋아했던 옷이에요. 너 그 옷 입으면 예뻐 그랬었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안 입게 됐어요. 입을 일이 없어서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몸매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출산 후에 살이 쪘다가 다이어트해서 빼고 지금은 결혼 전이랑 비슷해요. 근데 뭔가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아요. 립스틱도 발랐어요. 평소엔 안 바르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 립스틱이요. 오래돼서 좀 굳어 있었지만 그래도 발라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좀 낯설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향수도 뿌렸어요. 남편 선물로 받고 한 번도 안 쓴 향수. 기념일인가 생일인가에 받았는데 뭔가 아까워서 안 썼어요. 특별한 날에 쓰려고요. 근데 특별한 날이 언제였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서랍에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은 향이 났어요. 손목에, 목에 뿌렸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가 좋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더라고요. 가방도 평소 매던 가방이 아니라 작은 크로스백을 골랐어요. 화장품이랑 핸드폰, 지갑만 넣을 수 있는 작은 거요. 평소엔 큰 가방에 온갖 걸 다 넣고 다니는데 그날은 가볍게 나가고 싶었어요. 신발도 운동화가 아니라 굽있는 구두를 신었어요. 오래간만에 신는 거라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신었어요. 키도 커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평소의 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였어요. 그게 좋았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나갔다 올게 했더니 눈도 안 돌리고 응했어요. 제가 뭘 입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봤어요. 관심 없었던 거죠.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뭐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예쁘네 했다면? 아니, 남편은 그런 말 안 해요. 몇 년째 안 했어요. 그래서 기대도 안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또 봤어요. 여전히 낯설었어요.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았어요. 무엇이 다를지는 몰랐지만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냥 집에 있을까? 친구한테 연락해서 아프다고 할까? 근데 문자는 보내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돌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그런데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그냥 친구들 얼굴만 보고 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약속 장소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건데. 근데 계속 떨렸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근데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디야? 벌써 다 왔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도착했어. 금방 올라갈게.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계속 거울을 봤어요. 화장이 번지지 않았나? 옷이 이상하지 않은가? 계속 확인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 웃음소리도요.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커졌어요. 문을 열었어요.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음악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낯선 향기들. 제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어두운 조명, 은은한 음악, 술 냄새.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위기였어요. 친구들이 반겨줬어요. 너 오랜만이다. 애들은? 남편은 잘 지내? 다들 안부를 묻는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다들 잘 지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들 잘 지내니까요. 저만 빼고요. 친구들도 다들 변했어요. 누구는 살이 좀 쪘고, 누구는 머리를 짧게 잘랐고, 근데 웃는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대학 때 그 모습 그대로요. 너 오늘 예쁘다.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야. 화장도 했네. 립스틱 색 예쁘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한테는 못 들었던 말이니까요.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어요. 와인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어요. 집에서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남편도 별로 안 마시고 저도 마실 일이 없고 한 모금 마시니까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대학 때 얘기, 옛날 남자친구 얘기, 웃긴 일들 얘기. 한참 웃었어요. 배가 아플 정도로요.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어요. 술을 한 잔 더 마셨어요.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얼굴도 좀 달아올랐어요. 거울을 보니까 볼이 발갛게 됐더라고요. 근데 예뻐 보였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했어요. 저도 따라갈까 했는데 다른 친구가 먼저 일어나서 같이 가버렸어요. 또 다른 친구는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갔고요. 저는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다들 즐거워 보였어요. 커플들, 친구들, 혼자 온 사람들. 저만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이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와인 잔을 돌리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음악이 좋았어요. 잔잔하면서도 리듬이 있는 음악이요. 몸이 저절로 흔들렸어요.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돌아보니 남자였어요. 나이는 글쎄요, 30 초반, 중반, 잘 모르겠어요. 제 또래는 아니었어요. 좀 더 젊어 보였어요. 아니요, 친구들하고 왔는데 잠깐 자리 비웠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친구들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 안 왔네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얘기였어요. 날씨, 이 동네, 이 장소,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인데 분위기 괜찮네요. 그런 얘기들이요. 근데 자꾸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웃을 때마다 제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상했어요. 저는 결혼한 사람인데 왜 이러는 걸까?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냥 주부요.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찝찝했어요. 주부. 그게 제 정체성 전부인 것처럼요. 근데 주부처럼 안 보이세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왜요? 그냥 뭔가 다르게 보여서요. 좀 더 젊어 보이시고
멋있으세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남자한테 칭찬받는 게 얼마만인가요? 남편은 몇 년째 칭찬 한마디 안 했어요. 예쁘다는 말도, 멋있다는 말도, 그냥 당연한 존재처럼 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저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눈을 마주치면서요. 제 말에 집중하면서요. 그게 좋았어요. 친구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미안, 우리 먼저 다른 데 갔어. 너도 올래?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 사람한테 다시 집중했어요. 친구들 오셨어요? 아니요, 먼저 갔대요. 그럼 혼자세요? 네. 저도 친구들이 못 온대요. 그럼 같이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해야 했어요. 거절해야 했어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좋아요였어요. 그 사람이 옆 테이블에서 제 테이블로 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뭔가 끌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웃는 모습이 좋았어요. 와인을 한 잔 더 시켰어요. 이번엔 레드 와인이었어요. 색이 진했어요. 한 모금 마시니까 좀 더 진한 맛이 났어요. 남편분은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대답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저도 눈앞벌 되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처음은 아니라서요. 누나.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어요. 저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여자로요. 요즘 어때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뭐가요? 그냥 삶이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행복한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힘든 일 있으세요? 그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거든요. 근데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말이 나왔어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외로워요. 외롭다니요? 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본 질문들이었어요. 힘드냐고, 괜찮냐고. 그냥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제 나이를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공감하면서요. 결혼 생활 얘기, 아이들 얘기, 잃어버린 저 자신 얘기, 그동안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요. 남편한테도 못했던 얘기, 친구들한테도 못했던 얘기, 다 쏟아냈어요. 저는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내로, 엄마로 살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누나는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그걸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서요. 살짝, 아주 살짝. 저는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누나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걸 잊고 사셨던 것 뿐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동시에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와인을 또 마셨어요. 몇 잔째인지 모르겠어요. 취기가 올라왔어요. 얼굴도 뜨거워지고 정신도 좀 흐릿해졌어요.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음악이 바뀌었어요. 좀 더 느린 음악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저도 그 사람을 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여기 시끄러운데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해야 했어요. 거절해야 했어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럴까요? 였어요. 저도 모르게요. 아니, 알면서도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가 차가웠어요. 정신이 들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추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추웠어요. 오히려 뜨거웠어요. 온몸이 뜨거웠어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해. 집에 가야 해. 근데 발은 계속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어느 순간 어떤 건물 앞에 섰어요. 여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에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술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화장한 얼굴, 원피스 입은 모습, 이게 저 맞나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이게 진짜 제 모습인 것도 같았어요. 오래전 잊어버렸던 저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쿵쾅. 그 사람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손에 땀이 났거든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후회할까요?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었어요. 이 순간만큼은요. 문이 열렸어요. 조용한 복도를 걸어갔어요. 발소리만 들렸어요. 그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음악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예뻤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저도 그 사람을 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처음엔 손이었어요. 손을 잡고 가까워지고 그 다음엔 입술이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남편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저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저는 여자였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원하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 손이 제 허리로, 등으로 갔어요. 저도 그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느끼고 싶었어요. 이 순간을, 이 떨림을, 이 모든 걸요. 옷이 벗겨졌어요.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피부가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창밖에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예뻐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집도 다 잊었어요. 오직 그 순간만 존재했어요. 그 사람과 저만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어요. 옆에 그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지금 뭘 한 거지? 저는 무슨 짓을 한 거지? 근데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아니, 후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후회가 안 됐어요. 오히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새벽 2시였어요. 남편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제 와? 그게 전부였어요.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조금 있다 갈게. 거짓말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여기 더 있고 싶었어요. 이 순간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깼어요. 저를 봤어요. 안 주무셨어요? 응. 후회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저도요. 그 사람이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어요.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좀 더 깊게요. 그날 밤을 그 사람과 보냈어요.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왔어요. 집에 가야 했어요. 근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나야 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아쉽네요. 저도요.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화장은 다 지워졌고 머리는 엉망이었어요. 근데 표정은 밝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또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다시 만나면 안 되죠. 이건 한 번으로 끝내야 해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연락해요였어요. 번호를 교환했어요. 이름도 물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 이름을요.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지금 뭘 한 거지? 저는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지? 근데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인데 왠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만 웃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모임 어땠어? 응, 좋았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좋았으니까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서 뭘 했는지, 왜 이제야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더 이상했어요.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몸에 자국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남긴 자국이요. 손으로 만졌어요. 아직도 느껴졌어요. 그 사람 손길이요. 물이 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 사람 흔적이 지워졌어요. 근데 기억은 안 지워졌어요. 선명했어요. 샤워를 끝내고 나왔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갔다 올게. 응,
잘 다녀와. 똑같은 대화였어요. 어제와 똑같이요. 남편이 나가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지금 뭘 한 거지? 정말 뭘 한 거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저는 답장을 쳤어요. 네. 어젯밤 좋았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였어요. 근데 결국 답장했어요. 저도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람한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밥 드셨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 문자들이요. 저는 답장을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게 됐어요. 그 사람 문자가 오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일상은 계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은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변했어요. 제 안에 비밀이 생겼거든요. 그 비밀이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사람 생각을 하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물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한 번으로 끝내야 했어요. 근데 보고 싶었어요. 다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었어요. 살아있다는 그 느낌을요. 언제요? 제가 답장했어요. 언제든 괜찮아요. 누나 시간 되실 때요. 다음 주 수요일 어때요? 좋아요. 약속을 잡았어요. 남편한테는 또 모임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었어요. 하루하루가 느리게 갔어요. 근데 동시에 빨리 갔어요. 기다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공존했거든요. 수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뭘 입을까? 어떻게 화장할까? 계속 생각했어요. 결국 저번에 입었던 원피스를 또 입었어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옷이니까요. 화장도 저번처럼 했어요.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을 보는데 이번엔 낯설지 않았어요. 익숙했어요. 이게 또 다른 저구나 싶었어요. 만났어요. 저번에 갔던 그 장소 근처에서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밥을 먹었어요. 그냥 가벼운 식사였어요. 근데 대화가 좋았어요. 저번보다 더 편했어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게 됐고요. 누나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그럼 뭐가 행복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었거든요. 예전엔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알아가면 되죠. 그 사람이 웃었어요. 저랑 있을 때는 어때요? 좋아요. 그럼 됐네요. 식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그 장소로 갔어요. 저번에 갔던 곳이요.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똑같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느낌은 달랐어요. 저번엔 떨렸는데 이번엔 편안했어요. 그날도 그 사람과 함께였어요. 저번보다 더 길게요. 저번보다 더 깊게요. 그 사람 품에 안겨 있는데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일주일에 두 번도요. 남편 몰래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척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점점 더 자주 외출했고, 남편은 점점 더 무관심해졌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그 설렘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권태가 온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만날 때마다 대화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밤새 얘기했는데 이제는 금방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몸만 섰고 헤어지고 그게 반복됐어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 사람도 느낀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만났어요. 습관처럼요. 어느 날 만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걸까? 처음엔 설렜어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반복이었어요. 만나고 섞이고 헤어지고 그게 다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한테 뭘 원하는 걸까? 사랑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일탈을 원하는 걸까? 잘 모르겠었어요. 확실한 건 처음에 그 기분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음번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왜요?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서요.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습관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막상 헤어지자고 하니까 섭섭했어요.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웠어요. 저도요. 누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저도요. 그렇게 끝났어요. 드라마틱하지도 않게 그냥 끝났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행복하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도요. 저도 대답했어요.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허무해서였어요. 뭐였을까, 그 시간들이. 뭘 얻은 걸까,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함만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뭘 찾은 걸까? 행복? 아니요. 자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찾은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의 위로였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달래는 일시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저녁 먹었어? 응. 똑같은 대화였어요. 변한 게 없었어요. 저만 혼자 다른 세계를 다녀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처음 만났던 날,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 처음 키스했던 그 느낌, 다 기억났어요. 근데 이제는 추억일 뿐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느낄 수 없는 추억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은 안 왔어요. 저도 안 했고요. 끝난 거였어요. 완전히요. 일상은 계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달랐어요. 제가 달랐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변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속은 달라졌어요.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원망도 들었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면, 당신이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면, 제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근데 그건 변명이에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한 거니까요. 가끔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날이 떠올라요. 향수 냄새, 술 냄새, 어떤 특정한 향기. 그럼 심장이 조금 빨라져요.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거울을 볼 때도 있어요. 화장을 하다가 문득 그날 입었던 원피스가 생각나요. 지금도 옷장에 걸려 있어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 이후로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떠오를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생각날 것 같아서요. 남편과는 여전히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가족이라기보다는요. 가끔 남편이 제 얼굴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 뭔가 물어볼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근데 결국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아무 말 안 하고요.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가끔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어져요. 지금 뭐 하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근데 연락은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끝났으니까요. 그게 나았어요. 계속됐다면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억으로만 남는 거겠죠. 그날 밤이, 그 시간들이 언젠가는 잊혀질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가끔씩 떠오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후회하냐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후회되진 않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거든요. 처음으로요. 오랜만에요. 근데 동시에 이게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남편을 배신했다고, 가족을 배신했다고.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제가 한 짓이 옳지 않다는 거요. 그래도 그날 밤은 제 거예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저만의 기억이에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해요. 지금도 가끔 잠들기 전에 그날이 떠올라요. 그 공기, 그 떨림, 그 모든 게요. 그럼 심장이 조금 빨리 뛰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기억으로요. 이게 제 사연이에요. 누군가는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저를 비난하니까요. 가끔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 모임에 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날 밤을 보내고, 다 똑같이요. 그게 잘못된 건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저였어요. 그때의 저였고 지금의 저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중반 여자예요. 결혼했고 아이 있고 남편 있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에요. 근데 제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요. 그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가끔은요. 근데 또 가끔은 그 비밀이 저를 살아있게 해줘요. 그때의 저를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 생각이 더 많이 나요. 특히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을 때요. 이상하죠. 옆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하다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절로 떠올라요. 가끔 길을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어요. 그 사람인가 싶어서요. 근데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당연히요. 그 사람은 제 삶에 없으니까요. 이제 곧 1년이 되네요. 그 사람을 만난 지요. 벌써 1년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아직도 생생해요. 어제 일처럼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남편과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겠죠. 근데 제 안에는 그날이 남아있을 거예요. 평생요. 그게 저를 괴롭힐까요? 아니면 위로해 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겠죠. 때에 따라서요.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후회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로 모르겠거든요. 다만 확실한 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요. 밖에 비가 내리네요. 창밖을 보니까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려요. 그날도 비가 왔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왠지 비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옆에서 자고 있어요. 편안한 얼굴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요. 저는 남편한테 미안해야 할까요? 아마 그래야겠죠.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이상하게요. 오히려 남편한테 고마워요. 저를 내버려뒀으니까요. 관심 없어줘서요. 그게 제게는 자유였거든요. 왜곡된 자유였지만요. 이제 잠들어야 할 시간이에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겠죠. 근데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날 밤을요. 그 사람을요. 그때의 저를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아요. 꿈속에서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게 제 유일한 위로예요. 기억이요. 그날의 기억이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에요. 평생 가져갈 비밀이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거예요. 이 비밀을 안고서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저를 비난하실 건가요? 뭐, 괜찮아요. 어떤 반응이든요.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니까요. 솔직한 이야기를요. 그날, 그 밤의 이야기를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요. 그게 전부예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